변재준의 건강정보.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입니다. 코너스턴 의료원의 변재준 박사님과 함께 건강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건강정보를 전해주시나요? 네, 오늘은 간 기능이 안 좋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 기능이 안 좋다는 게 무엇인가에 네.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이제 혈액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검사를 받은 후에 이제 연락을 받죠. 간 기능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 도대체 간 기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또 뭐 조금 안 좋다고 하는데 또 조금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이런 이제 의문에 휩싸이게 되죠. 아,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드는 게, 그렇다면 간 기능이 안 좋다는 것은 뭐 어떤 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간 기능이 안 좋다고 하는 걸까요? 예, 간 기능이 안 좋다를 뭐 영어로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면 abnormal liver function이죠. 예, 간 기능이 비정상이다 그런데요. 그 의학적으로 엄격하게 말하면 간 효소 수치가 높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예, elevated liver enzymes. elevated 올라간 건데 liver 간의 엔자임 효소가 올라갔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간이라는 게 수많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포 각각 세포 안에 여러 종류의 효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면 마치 작은 뭐 사과나 포도가 이렇게 터지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그 효소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면 그 효소가 혈액에 섞이게 되고 혈액에서 그 효소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게 올라가 있게 되면, 다시 말하면 간 효소가 올라가 있게 되면, 정상보다 높게 되면 이게 이제 간에 손상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간 기능이 안 좋다는 건 엄격하게 말하면 간 효소가 높다라는 거고, 그거는 간 세포가 손상을 입었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간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면 간 효소가 이제 혈액에 섞이게 돼서 수치가 높아지는, 그것이 간 기능이 안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간 효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간 효소에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ALT, AST 이런 두 개의 그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네. 좀 어려운 말이죠. 옛날에는 뭐 또 다른 표현으로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AST, ALT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두 가지 효소의 양을 재어서 이것이 정상보다 높으면 간 기능이 나쁘다, 또는 간이 손상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간 기능이 조금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조금 안 좋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 그것도 참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조금 안 좋다. 이게 조금. 이 사실은 조금이라는 말은 어떨 때 보통 쓰느냐면 그 간 효소 수치가 정상보다 높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어디가 아프거나 불편해질 정도는 아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상이 없다,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엄격하게 이걸 의학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조금이라는 것은 사실 뭐 이렇게 증상이 없을 정도, 이런 정도가 얼만큼이냐면 정상 수치의 3배 이내로 올라가 있을 경우에, 그렇군요. 예를 들면 뭐 한 그 정상 수치가 50이다 그러면 그 수치가 150 정도까지 그 미만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수치는 올라가 있어서 정상 범위를 벗어났지만 크게 증상을 안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범위를 조금 뭐 이런 정도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증상은 없지만 간효소 수치가 약 정상의 3배 정도 높을 때 조금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간효소의 정상치를 약간 아까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정상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간효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개의 화학 물질이 이제 대표적인데, 하나는 AST라는 화학 물질이고 또 하나는 ALT라는 화학 물질인데, 이 정상치가 한 40에서 50 정도 돼요. 검사실마다 병원마다 조금 검사 정상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40 내지 50이 되는데 이것이 3배 이내, 그러니까 120에서 150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경우에 뭐 의사들이 뭐 경미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건강진단 같은 거를 받으시게 되면 검사 결과표를 보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AST, ALT 이렇게 나와
나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게 이게 간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구나. 다시 말하면 간 효소를 나타내는 말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옆에 이제 정상치가 써 있거든요. 네. 그럼 대개 한 40 내지 50 정도가 정상치인데 이게 그 범위 안에 있는지 보시고 그 범위를 벗어나 있으면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보셔가지고 한 3배 이내 120, 150 미만으로 올라가 있으면 큰 문제 없겠다. 이것 때문에 어디가 아프지는 않겠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정도는 이제 약간 주의할 정도.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간 기능이 이렇게 나빠진 원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흔한 원인은 이미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지방간이라는 게 사실 간 기능을 나쁘게 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네. 예, 아마 뭐 본인이나 또는 뭐 가족들이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 매우 많을 거예요. 많이 들어본 질병이죠. 예, 그렇죠. 이 지방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간 세포에 지방이 침착이 되는 거예요. 지방의 섭취가 많다든지 너무 많아서 이걸 어디에 둘 데가 없으면 네. 우리 몸이 그 지방을 간 세포에다가 보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이군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간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간 기능의 경미한 이상, 예, 이런 정도의 이제 이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예, 이 지방간은 이제 비만한 사람한테서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이 있다든지 또는 중성지방이라는 지방이 혈액 중에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지방간이 잘 생기고 그렇습니다. 사실 네. 간 기능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과음. 네. 음주가 많이 떠오르는데요. 네. 술 마시는 사람도 간 기능이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뭐 술이 간에 나쁘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술을 마시는 경우에 간이 나빠지는 이유는 사실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그게 지방간의 원인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방간 때문에 간 기능이 약간 나빠진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이유로 간 기능이 안 좋게 되는 게 하나 이유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술 자체가 알코올 자체가 간의 독성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간 세포가 파괴가 되니까 그 안에 있는 효소가 나오게 되고 그게 혈액에서 검출이 되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경우에 간이 나빠지는 거는 하나는 음주를 통해서 지방간이 생겨서 지방간 때문에 간이 나빠지는 경우가 하나 이유가 되고 네. 또 하나는 알코올 자체가 간의 직접 독성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사실 그냥 흔히 생각했을 때는 술 먹었을 때 그 알코올의 독성이 간에 무리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술 마신 사람한테 지방간이 잘 생긴다는 거는 또 새로 안 사실이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간을 치료할 때 사실 다른 약도 같이 복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간에 나쁜 약이 혹시 있을까요? 네, 간에 나쁜 약이 이제 간혹 있는데요. 약이라는 건 다 용도가 있어서 유용하기 때문에 쓰는 건데 간혹 부작용으로 간에 이제 부담을 주는 그런 약들이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많은 약들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간을 통해서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약이 간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간의 독성의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좀 간 기능을 나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뭐 결핵약이 간에 나쁘다 이런 얘기 잘 알려진 거고요. 네. 또는 손발톱 무좀에 쓰는 발톱 무좀의 치료에 쓰는 약들도 간에 이제 손상을 주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낮추기 위해서 쓰는 약도 간혹 그 간에 독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할 게 많네요. 예, 물론 뭐 이런 약들이 결핵약이든 뭐 아니면 발톱의 무좀을 치료하는 약이든 또는 콜레스테롤 약이든 뭐 먹기만 하면 간이 나빠진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예, 약을 쓰는 경우에 예측할 수 없는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서 간의 손상이 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잘 알려진 타이레놀 같은 것도 간독성이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 경우에는 간 기능이 좀 나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군요. 타이레놀이나 뭐 콜레스테롤 약이나 뭐 결핵약 이런 게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긴 하지만 뭐 다 먹는다고 다 일으키는 건 아니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간 기능이 나빠질 수 있는 원인이 뭐 술이나 아니면 뭐 지방간 이외에 좀 다른 게 있을까요?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간염이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바이러스성 간염, 그 중에서도 B형 간염과 C형 간염 이런 것들이 간 기능을 좀 나빠지게 하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B형 간염이 많이 있고요. 이 미국에는 C형 간염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기능 항진증
합병증이 있어도 일시적으로 간 기능이 좀 경미하게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은 간에 철분이라든지 구리 성분 같은 것이 축적이 되는 그런 유전성 질환이 있습니다. 유전병이군요. 네네. 그런 병이 있는 경우도 흔하지는 않지만은 간 기능이 좀 안 좋아지죠. 간 기능이 나빠질 수 있는 게 지방간이나 술 이외에도 뭐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을 통해서 그리고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 말씀해 주셨고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간 기능이 나빠졌을 때 네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좀 개선을 해나가야 될까요? 사실 뭐 간 기능이 나빠졌을 때 그 원인을 치료하는 거는 뭐 의사가 해야 될 일이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 좀 주의를 하면 간 기능이 나빠지는 걸 예방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좀 나빠졌어도 좀 좋아지게 할 수가 있는데 그 환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간이 나빠질 수 있는 요인을 피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술 피하는 게 뭐 과음을 피하는 거죠. 예. 우리 저 의사들은 보통 모더레이션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음을 절제. 예, 그렇죠. 절제라고 하죠. 예. 그래서 너무 과음하지 않고 그다음에 현재 먹는 약이 있는 경우에는 혹시 그 약이 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약인지를 의사하고 상의를 해서 손상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가끔 이제 이렇게 간을 체크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지방간 말씀드릴 때 체중이 많으면 또 지방간이 잘 생긴다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방간 때문에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체중을 좀 줄이는 거, 뭐 식사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해서 체중을 줄이는 거 도움이 되고요. 물론 뭐 B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게 있을 때는 뭐 당연히 그 병을 치료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간 기능이 안 좋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간 기능이 안 좋다는 게 간 효소 수치가 높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 네. 그리고 이제 간 기능이 나빠지는 원인이 지방간과 술 네. 그리고 간에 나쁜 약도 간혹 있다는 점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 코너스톤 요원의 변재준 박사님과 함께 배워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